안녕하세요. 호주 이민법무사 김항준입니다. 호주 이민성은 2023년도에 호주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발표를 했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달 12월 7일에 상당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그중 482 비자를 TSS 비자에서 SID, Skills in Demand 비자로 새로 개편한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중단되었었던 글로벌 탤런트 비자를 NID 비자,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로 새로 도입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관련된 작은 변화들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23년도 11월부터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동안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발표된 중요한 비자 내용들에 대해서 시기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11월에 발표된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482 비자를 받은 후에 고용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ENSTRT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경력 조건이 풀타임 기준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4년짜리 482 비자를 받고 그 4년 중에 3년 풀타임을 일을 한 후에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면 ENSTRT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3년이 2년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은 482 비자도 3년짜리를 받고 2년 후에 ENSTRT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82 비자 소지자는 직업과 상관없이 ENSTRT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82 비자 소지자 중에서 미디엄 텀으로 비자를 받은 분들만 ENSTRT로 영주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숏텀으로 받으신 분들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쿡으로 482 비자를 소지하던 분들도 이제는 2년으로 비자를 받지만 2년 풀타임을 일을 하신 후에 2년이 되는 그 날에 ENSTRT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게 변경된 상황이긴 한데요. 문제는 숏텀 2년짜리 비자를 받기 때문에 ENSTRT를 넘어갈 수 있는 날은 비자가 만료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12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 7월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소지하는 분들의 비자 조건이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48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6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이제는 180일로 늘어났고, 그 기간 중에는 일을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되고 다른 고용주 혹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일에서 180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해당 비자 전체 기간 중에 총 365일까지 다른 고용주,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한 번에 새로운 고용주 찾는 기간은 180일이지만 전체 비자 기간 중에는 365일이니까 처음 이직을 하게 될 경우 180일까지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180일 또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7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이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십과는 무관하지만 그동안 닫혀 있었던 글로벌 탤런트 비자가 NIB,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비자는 기존처럼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린 제도가 아니라 점수제 기술 이민처럼 EOI를 제출을 하고 초청될 때까지 기다리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EOI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 워낙 작은 숫자를 뽑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지 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482 비자, SID 비자입니다. 즉, 비자 이름은 동일하게 482 비자이지만 이름이 TSS에서 SID, Skills in Demand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SID 비자, 이 482 비자는 이제 세 가지 스트림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스트림은 Specialist Skill 스트림입니다. 이 Specialist Skill 스트림 비자의 조건은 최저 연봉 조건이 13만 5천 불이고, 그리고 기술직과 레이버직을 제외한 직업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Core Skills 스트림입니다. 이 Core Skills 스트림 비자는 최저 연봉 조건이 73,150불이고 반드시 Core Skills Occupation List,
C솔에 이 직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저희 영상에서 에릭 대표님께서 C솔이 발표되면서 포함되고 또 빠졌던 주요 직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페셜리스트 스킬스와 코어 스킬스 스트림의 최저 연봉 조건은 계속 동일하게 각각 13만 5천 불, 7만 3,150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호주 최저 시급 인덱스에 따라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마다 호주의 평균 시급이 인상이 되면은 이 최저 연봉 조건도 동일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림은 Essential Skills 스트림인데 아직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발표는 되지 않았고 기존의 레이버 어그리멘트 조건 스트림과 동일하다고 현재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SID 비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영어 점수 조건입니다. 이전에는 TSS 비자에서는 미디엄 텀과 숏 텀의 영어 점수 조건이 달랐는데요. 이제는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SID 비자, 482 비자의 영어 점수 조건은 컴피텐트 레벨이 됩니다. 즉 IELTS 527 혹은 PTE 3627 점수가 요구됩니다. 영어 점수 조건은 숏 텀에 계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쿡이신 분들은 영어 점수 조건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좋게 바뀐 조건은 경력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482 비자를 위한 경력 조건이 동일하게 2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조건이 풀타임 기준으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풀타임 1년 경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캐주얼 다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만 캐주얼 경력일 경우 너무 불규칙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공백이 많을 경우에는 그 캐주얼 경력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풀타임 1년 경력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평균 주당 38시간을 52주로 곱해서 1976시간을 채우는 방법인데요. 이 기간을 빠른 시간에 채우는 것은 좋지 않고 반드시 달력상으로 12개월 이상 평균 주당 38시간으로 일을 해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규칙적으로 주당 19시간을 일을 하시면은 결국은 1년 경력을 채우는데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것을 프로라타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해서 풀타임 경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482 비자의 경력 조건 중에서 예전에는 경력 조건이 비자 신청할 때 기준이 아니라 비자 심사 결정할 때 기준이었기 때문에 경력이 2년 조건에서 1, 2주 부족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해도 그 심사 기간 동안에 경력이 채워질 경우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1년 경력, 아까 말씀드린 1976시간의 경력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발표 전에 이미 TSS 비자를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기존 조건 그대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모든 분들에게 좋게 변경된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는 ENS Direct Entry라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엄 롱텀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으로만 ENS Direct Entry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C솔에 있는 직업은 전부 다 ENS Direct Entry 영주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RT와 DE Direct Entry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점은 간략하게 제가 표를 올려드릴 테니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Direct Entry는 경력 풀타임으로 3년이 있으셔야 되시고 스폰서해주는 고용주가 바로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ENS TRT 비자는 먼저 482 비자를 받으신 후에 풀타임 2년 경력을 채우면 또 한 번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TRT, 즉 트랜지션이 필요한 영주권, 고용주 스폰서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C솔에 있는 모든 직업이 ENS Direct Entry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는 쿡이나 파마시스트, 약사 같은 경우에는 ENS Direct Entry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풀타임 경력 3년 있으시면은 쿡이든 파마시스트든 예전에 숏텀이어서 불가능했지만 이제 C솔에 다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ENS Direct Entry가 가능한 직업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S 영주권 관련해서 좋게 변경된 사항 두 번째는 ENS TRT를 위한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482 비자를 받고 ENS TRT를 넘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2년 경력이 필요했는데 그 2년 경력이 한 회사, 한 스폰서에
회사에서 2년을 채우고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82 비자를 받으시고 중간에 이직을 하시더라도 두 번째 회사에서 일하신 경력, 그 전에 일하셨던 경력, 즉 482 비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모든 경력들이 ENSTRT를 위한 2년 경력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482 비자를 받으시고 1년 일을 하시고 이직을 하셔서 B 회사에서 1년을 더 일하시면은 A 회사에서 1년 그리고 B 회사에서 1년 이 두 경력 포함해서 2년이 인정이 되어서 두 번째 스폰서, 마지막 스폰서를 받았던 회사가 ENSTRT로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좋아진 이유는 예전에는 이직을 하게 되면 ENSTRT를 위한 경력을 새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들이 인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482 비자 소지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정리해드리자면 12월 7일에 발표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용주 스폰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스폰서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만 설명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고 비자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계속해서 이민성이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